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스타크 여기 페이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전 영상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은 네, 요런 식으로 사이트의 기본 그 메인 부분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그건 조정을 하기로 하고 HTML 내용을 이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카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좀 내용을 지우고, 왜냐하면은 여러 개를 만들 거니까 잠깐 내용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죠. 서로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다르게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아이콘, 카테고리, 타이틀 이렇게 있고, 이거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배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카드인데 타입이 A 이렇게 만들 거고요. 얘는 카드인데 카드 타입이 B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간 내용은 카드 타이틀, 그 다음에 카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카드 뭐였죠? 여기가 타이틀이고 처음이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네,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텍스트는 정확하게 넣진 않고 대충 넣을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텍스트가 좀 길고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아이콘 그냥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Z 해가지고, 자, 이 친구는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src는 제가 미리 에셋 폴더에 뭐 아이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 들어가서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로렘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괄호 처리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 타이틀 같은 경우도 이게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로렘 한 넉넉히 20글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 긴 글자가 들어가도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저는 6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잠시만요.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서. 네,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컨트롤 Z 한 다음에 이거가 6개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네, 카드에 카드.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괄호를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6을 하면은 아이고 안되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에멧이 6개를 만들어줍니다. 6개를 만들어줬고요. 여기 들어가는 아이콘들도 지금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에셋네요. 제가 아이콘을 데이지랑 뭐 이것저것 있는데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데이지 뭐 서로 다른 거 최대한 넣어 볼게요. 아이콘 데이지 있고 APLN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구글 있고, 그 다음에 험버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플리스도 있네요. 랭귀지 플리스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에셋의 랭귀지 플리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얘는 아이콘에 데이지를 한번 더 넣겠습니다. 아이콘에
에세츠에 데이지를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제 기본 넣어놨던 디자인들을 조금 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거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기본 디자인 넣어놨던 거 뺍시다. 일단 미니멈 하이트 이거 넣어놓은 거는 일단은 유지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기치 못한 이상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싹 다 없어져 버리긴 하죠. 그 다음에 데브 퍼포스로 넣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퍼포스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는 거는 카드에 아이콘 먼저 봅시다. 저도 이 부분은 사이즈를 확인을 해 놓지 않아서 사이즈 잠깐 확인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왔는데요. 일단 사이즈는 일단 애스펙트 레이시오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를 40픽셀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2.5로 이렇게 변환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핏을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오브젝트 핏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얘는 좀 찌그러진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컨테인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찌그러지고 딱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그런 상태에다가 보더 레디어스를 보더가 있는데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RGB로 아까 보니까 사이즈가 색깔이 203, 203, 205예요. 그래서 (203) 그 다음에 205 이렇게 하고, 요거를 저는 헥스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굴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 집어넣으면 되는데, 보더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보더 레디어스는 8픽셀이네요. 그래서 8픽셀 이렇게 해서 0.5램 해서 이제 굴리는 것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로램이라고 하는 이거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자죠. 그래서 카테고리 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패딩, 그 마진이나 이런 것들 있고,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 먼저 좀 만지도록 할게요. 타이틀에서 만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얘네가 끽해봐야 색을 3줄 정도만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처리를 할 건데, 잠시만요. 요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3줄, 이렇게 하면 4줄에 대해서 점점점 처리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3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요거를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처리가 됐고, 얘 보면은 지금 패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짜리 패딩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도 하나 이렇게 집어넣기로 합시다. 24짜리 패딩도 집어넣고, 나머지 스타일링들은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카드에 보면은, 카드에 기본적으로 패딩이 24픽셀. 이것도 변수 처리하면 좋은데 제가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더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아마 색깔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더.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 상태에서 굴림도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똑같으려나요?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 색깔 이런 것 좀 제가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는데요. 일단 폰트 좀 가져와야 될 게 있어서 로보토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embedded 코드 해가지고 iOS 웹 가지고 오고, 어차피 가지고 올 때 하나 더 가지고 올 거라 요것도 get font 이렇게 해가지고 두 세트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오고, get embedded 할 건데 full access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죠. import 해가지고 copy 해가지고 제일 위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폰트 가지고 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폰트 패밀리를 아까 가지고 왔던 것 중에서 원래 이제 아르민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똑같은 거는 없어서 네, 이걸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폰트 사이즈는 24 픽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26.4고요 픽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아까 봤던 그 아르민 거기에서는 900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샵 10284B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봐요. 이런 색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10284B죠. 네, 그럼 맞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깔이 글자가 폰트가 로버토 모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버토 모노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폰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폰트 웨이트는 폰트 사이즈는 1렘 16이고 폰트 웨이트는 700. 그 다음에 폰트의 라인 하이트죠. 라인 하이트는 22.4 픽셀. 그리고 글자 색이 컬러가 샵 381FD. 381FD는 뭔가 부족한데? 잘못 적었나봐요. 잠시만요. 네, 381FD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공교롭게 글자의 딱 크기가 검사 이렇게 해보면 글자가 넘치지 않았지만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요. 오버플로우 X에 대해서 히든을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엘립시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자, 미들의 카드 A 같은 경우에 타이틀이 있고 여기 로렘을 좀 길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잘 작동하는지. 로렘 20 정도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넘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오버플로우 X에 대해서 히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Y에 대해서도 히든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X 히든, 그 다음에 텍스트 랩을 노 랩을 주면 되죠. 그럼 줄바뀜 안 되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가는데 넘치는 경우에는 저렇게 처리가 되죠. 오버플로우 X가 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있어야 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처리됐고, 이 간격 같은 거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간격은 12에 12네요. 그러면 여기 위로도, 여기 이쪽으로도 12, 여기 이쪽으로도 12이기 때문에, 이 글자 위아래로 12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카테고리한테 마진 블락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리드의 화신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적용을 해주고 갭을 12픽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 네, 이렇게 처리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디자인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카드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속성이 아니라 카드 A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속성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카드 B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속성들을 타입 중에서도 A인 친구한테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타일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렇게 느리고 줄이는 거,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느리고 줄여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소간에 이렇게 플렉시하게 작동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 사이즈가 못마땅하면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최소 사이즈가 조금 너무 많이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설정해놨던 이 값을 20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48 픽셀, 200 한 50 정도로 잡아볼까요? 잡으면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줄어들지 않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카드 하나 디자인을 완료를 했고요. 카드 B에 대해서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보면 카드 B가 있죠. 자, 그래서 카드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백그라운드와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이것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3개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카드에 카드 타입 B인데 이 한쪽에는 카드의 백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카드의 타이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카드 타이틀 안쪽 내용은 이번에도 역시나 몇 줄이 들어가는지 한번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3줄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로램 한 20으로 잔뜩 텍스트를 일단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전체가 다 해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카드 BG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미지 태그죠. 이미지 태그 카드 BG인데 얘도 이제 src는 해가지고 assets에 아마 BG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대충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3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했을 때 잘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오네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BG에 대해서 BG1 PNG가 있었고요.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또 계속 넣어줍시다. BG2 PNG가 있고 BG3 PNG가 있어요. 해가지고 세이브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이제 그리드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카드에서 지금 타입 A한테만 그리드를 부여했는데 타입 B한테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거니까 이렇게 위로 뺄 거고요. 일단 패딩도 지금 보면 공통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패딩은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으로 패딩은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넣어놓고 나머진 보더나 보더 레디어스, 보더 레디어스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까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일단 반영이 되죠. 자, 그러면은 타입 B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리드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랑 얘를 겹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겹칠 수가 있냐면은요. 이 안에 있는 B의 아래쪽에 있는 모든 친구들, 자녀 요소한테 자, 그리드 컬럼을 1로, 그 다음에 그리드 로우도 1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 이미지도, 그 다음에 이 타이틀도 둘 다 같은 칸에 있게 됩니다. 자, 세이브 해볼게요. 이렇게 겹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겹쳐서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까 패딩을 좀 고민을 했던 게, 만약 패딩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처리가 지금 이 타이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보면은 카드 타이틀, 네, 요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아,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네, 뭐를 실수했냐면 카드 타이틀 맞게 들어갔는데 줄이 넘치고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카드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렇게 지금 넘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의 크기가 자녀라서 지금 이렇게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인하이트 얘도 똑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라인 셀프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얼라인 셀프 얼라인 셀프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죠? 얼라인 셀프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얼라인 셀프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넣을 수 있는 속성 중에 정확하게 사이즈를 아예 지정을 해서 넣어주는 게 낫겠네요. 네, 그냥 하이트를 3LH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맞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이 만약에 타입 B 안에 있는 타이틀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타입 B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속성을 적어주기를 카드 타이틀, 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패딩을 인라인을 패딩 인라인 정도가 아니라 패딩 인라인이겠죠? 패딩 인라인 패딩 24 패딩 24 이려나요? 24 픽셀. 네, 그럼 요렇게 되죠. 지금 한번 원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것도 한번 검사해가지고 확인하자면은 여긴 32군요. 32에 32구나. 다르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A는 24, B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A는 24고 B는 패딩을 32를 주되, 저 안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따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을 마진을 마이너스 24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진을 32 픽셀. 이걸로 처리가 안 되네요. 지금 보면은 32 이렇게 집어넣는데
마진을 마이너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패딩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패딩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도 아니겠네요. 잠시만요. 네, 이 문제는 전체에다가 패딩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B 이렇게 따로 놔두고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이 나머지 속성은 다 똑같이 가져가는데 B 안에 있는 타이틀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타이틀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전반으로 두르면 되겠죠. 마진을 32픽셀 두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32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처리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은 끄트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은 이 위에 올라붙었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붙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경 색깔도 지금 보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배경 색깔이 이런 색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각각 다른 컬러를 주면 되겠죠. NTH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고, 다만 얘가 이제 아래에 깔리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면 아래로 깔리게 하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얼라인 셀프를 집어넣습니다. 얼라인 셀프를 해서 엔드를 넣어주면 될 건데 엔드가 정확하게 맞는지 레퍼런스를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바닥에다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바닥에 까는 건 엔드 이렇게 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얼라인 셀프를 엔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높이가 지금 다 똑같이 되도록 아마 처리가 돼 있을 건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카드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저기 이미지가 지금 현재 카드 이미지가 아니죠. BG죠. BG. 죄송합니다. 왜 안 되나 했어요. 네.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만 넣어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배경을 넣어주기 위해서 BG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카드 B 중에서도 and nth child 해가지고 1 2, 3 있는데 1은 어차피 배경이 여기 뒤에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2랑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배경을 깔아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아무 컬러나 한번 좀 넣어볼게요. 먹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비스크 색깔을 넣으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여기 이쪽 끄트머리가 저 좀 불확실하거든요. 초기화시키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좀 볼게요. 여기 끄트머리가 둥글게 굴려져 있는지가 제가 눈으로 좀 불분명해서 굴려진 정도가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굴려진 정도를 똑같이 맞춰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굴려진 정도가 보드 레디어스 이렇게 먹어 있는데 아마 오버플로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맞춰주면은 굴려진 정도가 아마 다 똑같이 이렇게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역시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3번에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에 적합한 컬러는 찾아가지고 와야겠죠. 제가 잠깐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네, 컬러 체크해 왔는데 이런 색이네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F3, F2, FC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샵 F6, F6, EB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죠. 자, 사이즈 변화에도 잘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바닥에 깔아놓은 게 별 문제 없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잘 되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헤더 영역만 좀 만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이. 자, 그래서 헤더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헤더는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 크게 제목, 그 다음에 묘사, 그 다음에 뷰 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헤더 밑에 헤더 타이틀, 그 다음에 헤더 앞에 점 붙여줘야 되죠. description, 그 다음에 플러스 점 언더바, 아니 헤더 언더바 뷰 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도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 처리 좀 해주겠습니다. 괄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괄호를 역시나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왜 괄호를 넣냐면 이 안쪽에 로렘,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10, 여기는 로렘 20, 그 다음에 뷰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로 다 똑같이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view all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괄호 씌우고, 괄호를 씌웠더니 이게 완성이 안 되네요. 에멧 완성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위쪽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위쪽에 있는 헤더에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헤더의 일괄적인 스타일링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헤더를 아직 만든 적이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헤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헤더 부분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깔린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3개 이렇게 깔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이 있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역시나 플렉스를 써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도 그리드를 또 써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리드를 써가지고 이걸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 좀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갭은 몇이 되어 있을까요? 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잡아놨을 수도 있고 안 잡아놨을 수도 있는데 갭은 한번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갭 안 잡았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지. 자,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가지고 일단 그리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만드는데 그리드 템플릿 컬럼과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일단 2줄 만들 거예요. 2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각각 그냥 될 대로 되라의 사이즈로 만들 거라서 저는 그냥 오토 이렇게 해서 2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하고 첫 번째 줄에는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뷰 올이 가게 할 거라서 뷰 올 같은 경우에는 될 대로 되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크게 만들 거고요. 네, 최대한 크게 만들 거고, 중간도 오토로 이렇게 만들면은 될까요? 오토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토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면은, 자, 여기 이제 엔드 처리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 타이틀 영역, 그 다음에 둘, 셋,
디스크립션 영역이 있었죠? 디스크립션. 다음에 세 번째 뷰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뷰올은 그리드 로우가 첫 번째 줄에 그리드 컬럼은 네, 맨 오른쪽에 가 있게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둘로 이렇게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2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써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뷰올이 여기로 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1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1에 컬럼은 1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2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뷰올의 사이즈가 자 여기 제가 오토 집어넣었더니 될 대로 되라의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뷰올이 한 요만한 사이즈가 되네요. 근데 저는 뷰올의 사이즈가 진짜 딱 자기만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본인에 해당하는 딱 그 사이즈였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은 여기 컬럼 여기 두 번째 칸이죠. 여기에다가 자, 세 가지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fit content라고 하는 게 있고요. fit content, 그 다음에 괄호하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값이 있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min cont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x content가 있습니다. max content가 있습니다. 자, max content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돼버립니다. max content를 넣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같이 들어있는 로렘 이 두 번째 줄에 여기 이 디스크립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커져버리고요. 자, min 컨텐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요렇게 줄바꿈이 일어나서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다만 뷰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특성상 이게 하나의 단어다 보니까 줄바꿈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요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min 컨텐츠가 아니라 fit 컨텐츠를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fit 컨텐츠를 넣는 방법은 네, 제가 헛소리 한 거고 min 컨텐츠로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 줄바꿈이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올에 가서 텍스트 랩에 가서 야, 너 줄바꿈 일어나지 마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렇게 딱 바뀝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즈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다만 여기 이 부분이 좀 거슬리죠. 이게 부딪히는 게. 네, 이 부분을 안 부딪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갭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갭을 넣어주는데 로우 갭과 갭을 이렇게 넣으면 로우 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컬럼 갭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갭을 예를 들어서 한 24픽셀 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자, 그리드 이렇게 쳐보면 네, 저 글자가 네, 24 정도는 항상 간격을 만들어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링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 좀 잠깐 확인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체크해 왔는데요. 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네, 헤더의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48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폰트 웨이트가 900이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도 가지고 와야 되죠. 폰트 어떤 폰트인지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요거였죠. 그래서 헤더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자주 사용될 거라서 그냥 바디에다가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디한테 별일 없으면 이 폰트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재정의한 부분만 이렇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필요가 없고 따라올 거니까 앞으로. 네, 여기 이 경우만 좀 다른 폰트를 쓰는 걸로 이렇게 복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헤더에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줄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네, 폰트 텍스트 랩 노 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엘립시스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오버플로우 X를 히든으로 처리를 하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폰트 웨이트가 20이고요. 20 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30 픽셀이고요. 네, 그 외에는 별도의 뭐 특별한 요소가 없어서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 바뀌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비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엘립시스 처리되는 게 좀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X 히든 이것도 빼고요. 이거 자체가 애당초 타이틀이 너무 긴 거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말고 저 아래 있죠? 헤더.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결국 넘치면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줄바꿈이 되게 하면 되는데, 줄바꿈 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뷰 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어퍼케이스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700, 그 다음에 네, 폰트 패밀리 로보트 모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 아까 아래서 사용했던 컬러를 쓰면 돼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변수 처리를 해놨으면 좀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변수 처리를 할 시간이 애매했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글자들 같은 경우도, 네, 요 글자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올 말고 디스크립션과 타이틀, 이거를 기본 글자 색깔로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뷰 올이 여기랑 높이가 이렇게 똑같아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 여기 헤더, 타이틀, 디스크립션 중에서 뷰 올, 이 친구한테 얼라인 셀프 기능을 통해서 센터를 집어넣어 주면은, 네, 높이가 이렇게 딱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줄바꿈이 일어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얘네 그 간격 같은 경우에는 갭이 제가 봤을 땐 조금 협소해가지고 갭을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48픽셀 정도로 좀 더 크게 줘도,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에 지금 이 헤더 부분에 대해서 그리드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8픽셀을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갭은 8픽셀 이렇게 주면은, 네, 세로로도 여기 이렇게 8픽셀 주는 거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줄바뀜 됐을 때는 이렇게 되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완료를 했냐, 기본적인 이 레이아웃 부분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더라도 잘 작동하게 해놨죠. 물론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스폰시브 대응은 조금 더 따로 짜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 왼쪽에 사이드바나 위에 뭐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